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볼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투데이 분석.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아니, 저를 예. 만나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금요일이 이제 금요일이라서 토요일로 아니에요. 넘어가니까 저를 보고 그걸 지표로 생각한다. 아, 토요일이구나. 금요일에 어울릴 한 수 있는 주를 남자예요. 마무리하고 다음 맞아요. 주에 또 해안을 얻을 수 있기 그럼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딱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 첫 번째 질문부터가 그거예요.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연준의 뭐 자이언트 스텝 당연했고 파월이 또 찬물을 끼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맷집이 강한 그런 증시가 됐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도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뭐랄까요?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양봉. 예, 빨간불에 양봉을 이제 뒷심을 발휘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한 뭐랄까요? 전략 후강을 보였는데 그 배경 그리고 이것이 이어질지 소장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맷집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 거기서 다 오르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제일 낮은 위치에서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세계 증시가 많이 오른 것은 10월 달에 15%까지도 올랐어요. 다우도 15%나 상승했습니다. 이미 밑바닥에서 15%가 올랐어요.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잘 뜯어보면은 웃기지 않나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고용이 너무 잘 돼서, 아직은 고용 시장이 악화되지 않아서. 그러면은 악화돼서 나빠지면은 내리겠다는 건데 내리는 게 그럼 나빠지는 것을 확정하는 거 아닌가요? 금리 인상을 그만둔다는 것은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착시 효과잖아요. 나스닥의 특정 종목들만 빠지고 있는데 그게 다 빅테크 시가총액 상위 주주들이잖아요. 애플은 폭스콘 때문에 빠지고 있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세 개가 전부 다 클라우딩 컴퓨터 1, 2, 3위예요. 아마존이 1위고 아마존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쳐도 아마존한테 안 돼요. AWS라고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렇죠. 그게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클라우딩 컴퓨팅이에요.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의 5개 중에 3개가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결국에 팬데믹 수혜주의자 엔데믹 피해주의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엔데믹 수혜주들 다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맥도날드며 펩시며 어제 제약주 다 날아가고 방산주는 지금 뭐 로키드 마틴, 노스로꾸르만 뭐 다 날아가고 있고 지금 역사상 신고를 가는 게 수두룩한데 결국 다 종합해보면 뭐냐면은 맨 최정상부터 얘기할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베이스킨 라빈스 썰이엄 먹으면서 미국 경제는 지독히도 강하고 지옥처럼 강하다고 했어요. 에즈헬처럼. 지독히도 강하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유도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상승하네요. 실업률은 너무 낮네요. 기업들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말 바꿔서 얘기하면은 실업률이 없어서 다 고용 상태고 거기서 임금이 올라가가지고 킹달러 가지고 소비를 막 지르고 룰루레몬 사고 지금 저기 코스트코 홀세일 가고 월마트 가고 코스트코 홀세일 월마트 다 20개월선 위에 있죠. 펩시 콜라 먹고 그리고 그게 뭐 물가 상승을 반영을 시켰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고 따져보세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뭐 5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1,000만 원은 좀 크잖아요. 근데 뭐 과자나 이런 거 20% 30% 인상을 해도 가격으로는 500원 7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집에 박혀 있어가지고 디즈니랜드도 못 가고 라스베가스 카지노도 못 갔는데 내가 이거 500원 1,000원 투자하는 거 이거 내가 못 즐긴다고? 내가 그러면 야 인생에서 무슨 코로나 때문에 내 인생 무슨 100년을 다 이런 식으로 허비하긴 싫다. 그런 거 정도 투자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은 다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빅테크 기업은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시가총액 상위를 꽉 차지하고 팡주로 뜨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가 굉장히 그걸로 많이 포진되어 있고 관심도가 다 포커싱이 거기 맞춰져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 안 좋은 것만 같죠. 특정 섹터 몇 개만 안 좋은 거죠.
이른바 잘 나가던 일진 7공주만 망한 거고 다른 반 애들은 다 좋은데 워낙 그 사람들이 일진이었기 때문에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일진이 망해서 우리가 망한 것보다 학교는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 아까 전 시간에 인사이트에서 넌지 씨 저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한 게 빅테크는 이제는 인프라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룰루레몬 사고 뭐 펩시콜라 마시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발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나스닥이 계속 하락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예.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은 좋은데 맨날 고용이 하락해야만이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쩌면 네. 시장은 좀 바닥을 치고 이제 다른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시장도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소비에 기댈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이렇게 조금 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소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혈압 괜찮으십니까? 혈압은 괜찮은데 목이 지금 아, 목이 순간적으로 메었네요. 네. 네, 아침이라서. 혈압약 드리라고. 저희가 혈압약입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도 저희 신 앵커님이시자 또 전략가, 예. 신중호 전략가께서도 생각보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일부 종목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필수 소비재 등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이 돼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어떤 미국 거죠? 시장에서 강한 그 업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적으로 택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도 연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이나 월마트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롯데 이마트. 하이마트나 이마트가 갈까요? 택도 없는 얘기인 것이고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외 진출이 전혀 없으니까요. 메리어트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이 오른다고 우리나라 호텔 신라가 갈까요? 이름만 호텔인데요. 전혀 가지가 않고 음식료가 펩시가 많이 팔린다고 우리나라에서 펩시를 팔고 있는 롯데칠성이 가나요? 어닝 쇼크 나오면서 바닥을 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약도 마찬가지죠. 적용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일라이릴리나 바이오젠이 뭐 치매 치료제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테마주만 살짝 움직이지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지금 다 죽어 있죠. 그리고 EA 스포츠가 지금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게임은 어떤가요? 연동이 되는 게 1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미국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결국 세계에서 1위 하는 2차 전지만 강하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크로 단에서 해석을 하면 미국의 그 가계는 굉장히 건전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부채를 줄여왔어요. 미국은 지금 뎁 서비스 레이쇼라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나가는 부채 비용이 역사상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EA 스포츠를 통해서 월드컵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지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를 간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영끌 투자를 통해서 맞아요. 뎁 서비스 레이쇼, 즉 나가는 가처분 소득 대비 나가는 부채 비용이 점점 역사상 높아지죠.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의 내수에 기대면 안 안 된다라는 된다. 얘기인 거죠. 내수는 미국이다. 내수는 그럼 미국이다. 미국의 내수는 우리나라한테는 수출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내의 소비에 주목하는 기업들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우리 주담 대출이 이제 거의 10%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해서 10% 투자 비용 갖고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수익을 12%라도 내면 예. 진짜 잘하는 건데 그래봐 2%거든요. 대출금 갚느라 내년에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코주부가 다 엉망이어서 네. 힘들죠. 코인, 주식, 코주부가 이제 부동산이. 코인, 주식, 코인, 부동산. 주식, 부동산. 부동산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크니까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위기가 오는 맞습니다. 것이죠. 지금 뭐 다 예. 반토막이 수두룩하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네. 지금 어떤 경기에 대한 인식, 그로 인한 소비 변화에 따라서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디커플링하고 있다.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2차 전지 많이 시장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굳건하고요. 추세 전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의 순환매가 눈에 띄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 저희 어제 황대현 매니저께서도 관련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롯데와 현대차그룹이 손을 잡았습니다.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2차 전지 안에서도 다음 순환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떨까요? 네, 뭐 순환매 찾는 것도 의미가 크긴 한데 지금은 사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지금 지수 전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달에 이미 세계 증시가 많이 오른 건 15% 올랐다고 했고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뭐 이틀 동안 뭐 합치면 뭐 1조 사는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거 필요 없고 LG 에너지 솔루션 사면 다른 거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로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이걸 찾는 것도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고 왜냐면 2차 전지 산업이 워낙에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 하단.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심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심장의 피가 너무 분출이 잘 되니까 저랑 다르게 이 손발이 차지가 않아요. 2차 전지는. 손발해야 되는 데는 모세혈관까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순환매에 잘 대비하시는 분도 수익이 크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충전소나 폐배터리가 이제 끝쪽이 되겠죠.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전소, 폐배터리. 지금 아무리 무슨 하이니켈로 가서 니켈의 함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충전소가 곳곳에 있는 것만큼 그 하이니켈의 위험 부담을 짊어지는 것보다 충전소가 많은 게 차라리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충전소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폐차가 되면서 폐배터리 시장 여기까지 지금 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원익 PN이라는 그룹이 뭐 대표적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충전소가 이제 많이 생기면은 뭐 저기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가 뭐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니켈이 결국 충전 시간을 줄이고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에 포커싱을 맞춘 거잖아요. 그럼 충전소가 나중에 많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뭐 LFP 배터리로 가져가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려가 먹히진 않고 있으나 만약에 그 우려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충전소 기업이 그 배터리 3사가 주가가 조금 하락할 때 내 포트폴리오에서 또 이 부분이 상쇄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들이 합작해서 이런 충전소로 나선다는 거 그런 것은 지금 전기차를 아직 선택을 안 하고 있으신 분에게 새로운 선택 옵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네. 지금 충전소가 없어서 그리고 이 내연기관 차를 기름을 넣는데 너무 짧게 걸리고 좋은데 세차도 해주고 그 시간에 충전하기 나는 싫다. 그런 분들도 충전소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 생각이 약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욱더 저변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지금 폐배터리나 충전소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이 부분 물론 이쪽 부분이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3사라던가 양극재 소재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 있고 낮은 상태고 낮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태동하는 곳이니까 낮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라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캐파가 작아서 움직임이 조금 뭐 너무나 뭐 불규칙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정도 불규칙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울 때까지가 또 사실 상승폭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지금 딱 맞는 상황이죠. 제가 듣다 보니까 인프라가 깔리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차 전지 대장주를 사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전기차가 초반에는 전기차 충전하는데 자동차들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맞아요. 새벽 2시에 전화해갖고 이거 안 빼니 하면서 막 싸우고 옥신각신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기차 안 탄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전기차의 인프라가 깔리면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지만 거기에 어떤 안정성 내지는 편리성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전기차 수요야 현대차 살지 뭐 테슬라 살지 뭐 BMW 살지 모르니까 거기 네. 납품하는 배터리 사자 예. 더 성장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로 촉발된 그 종목들의 확산 이게 끝이 없는데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식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연초에 특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2차 전지 가는 것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슬슬 이 충전소 관련 주식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안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수장님 그럼 다음 질문 가기 전에 혹시 2차 전지 안에서 2차 전지 투자를 놓치신 분들께 아직 이 부분은 기회가 남아 있다.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분야가 있다면 네, 어디일까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투자를 놓쳤죠. 저는 원래 작년부터 2차 전지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맞아요. 뒤로 또 한참을 가버려가지고 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회적인 걸 택하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 태광 같은 태광? 피팀주랑 관련되어 있는데 자회사에 2차 전지 관련 회사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대장주가 뻔하니까 그게 오히려 날 수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왜냐면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코카콜라 시가총액 270조고 펩시콜라 260조인데 삼성전자 250조예요. 네. 여기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콜라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자금이 들어오려면 이 중소형주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시장을 사고 있잖아요. 그건 네. 결국에 시가총액 상위주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배터리 1위를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1위가 아니라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위를 그냥 사면 되는 것이고 마음 편하게. 네. 근데 그게 이미 올라서 싫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택하는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뭐 피팅이 지금 굉장히 좋으니까 네. 자회사 2차 전지까지 얽힌 거. 두 개가 이제 양수 겸장으로 된 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대장인데 만약에 에너지 솔루션을 놓치셨다 그러면 태광 같이 한 달이 걸쳐 있는 뭐 기업도 나쁘지 않다. 양수 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동화기업도 그런 거잖아요. 동화기업은 2차 전지 회사죠. 네. 동화기업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건자재주 다 빠지는 걸로 따지면 그렇죠. 더 빠졌어야 되는데 네. 덜 빠진 2차 이유가 전지 회사죠. 동해 예. 일렉트로라이트로서 전해액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빠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이렇게 딱 외국인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적으로 실적, 뭐 DDR5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텔이 드디어 뭐 내년에 출시한다 이런 어떤 뭐 양치기 소년이긴 하지만 그렇게 출시할 수 있다. 뭐 2차 전지 아니면 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양대 어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붙어갈 수 있는 테마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노력들이 시장 저변에 계속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재는 반도체고 미래는 2차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죠.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3배 올라야죠. 예, 그거 좀, 그러면 삼성전자가 완전 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또 이 말하면 제가 저 2차 전지에 약간 적이에요. 2차 전지를 제가 안 좋게 말하잖아요. 미친 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2차 감사합니다. 전지를 계속.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 테슬라와 CATL이 꺾이는 걸 보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꺾일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CATL을 누르고 LG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니까요. 걸 혹시나 그렇죠. 맞춘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는 더. 네. 중국 대만보다 맞아요. 한국 2차 전지 수요가 늘어날 저는 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미리 이런 혹한기 얘기 나올 때 사는 게 낫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그 대장 업체들이 세트 업체들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한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60개월 선까지 빠졌는데 우리나라 원익 IPS를 비롯해 반도체 장비 회사들 있죠. 다 120개월 선까지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격이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는데 너무 부담이 없는 위치 에너지다. 그리고 지금 그 인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안 나오니까 DDR5를 못 팔고 있어요. 지금 CPU용 저기 나왔어요. PC용 CPU에 탑재되는 그 플랫폼들은 다 출시가 됐어요. 네. 인텔에서 엘더레이크가 출시가 됐고 이 지금 AMD에서는 라이젠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PC가 팔리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PC용 CPU 시장보다는 서버용 서버. PCU 시장이 8배에서 8.5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를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AMD 거 이름은 제노아예요. 근데 지금 사파이어 래피드는
예를 들어 고밍치 연구원 그 많이 인용되는 분 있죠. 고밍치 연구원 말대로는 2022년 3분기에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이에 AMD가 제노아가 지금 이번에 4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AMD가 갑자기 막 6, 7% 밑바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텔은 가만히 있는데. 이 비중이 거의 뭐 80대 10인데 지금은 인텔하고 AMD의 그 서버 CPU 시장이 18대 1 이 정도인데 AMD가 만약 제노아를 먼저 내놓으면 사파이어 레피즈가 내년 1분기나 3분기에 나온다고 하면 공백기가 한 3, 4분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AMD가 10% 비중에서 20%대 더블로 지금 올라올 수 있다는 트렌드 포스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AMD가 지금 사실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인텔, AMD 둘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이 DDR5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착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노아라도 나오니까 지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는 내년 시장을 겨냥해서 미리 반도체 그 주들을 이제 선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삼성전자는 이미 연봉에서 10년선 얘기를 드렸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주성엔지니어링, 원익 IPS, 테스, 지금 유진테크 4대 장비 업체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TCK라던가 원익 QNC라던가 우리나라 좋은 기업 많고 그 다음에 뭐 미세화 공정 쪽으로 가갖고 파크 시스템즈다 아니면은 저 리노공업이다 이런 회사들을 미리 이제 선침해서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 2차 전지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면은 조금 우리나라의 현재인 반도체도 물론 비메모리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미래일 수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가 형님격이잖아요. 2차 전지가 이제 또 동행하는 어떤 새로운 슈팅스타로 오는 것이고 슈팅스타에서 미래 가치를 땡겨서 재미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지금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둥을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을 미리 조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감산하고 인텔이 감산한다고 하니까 투자가 줄은다고 해서 장비주들이 팍 빠진 거잖아요. 예. 미국 4대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다 빠졌고. 근데 그것들도 다 60개월 선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 노려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종목- 장비 소재주. 네, 종목 아이디어도 주셨네요.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 예. 자, 네. 아니요, 저 아니. PD님께서 지금 저한테 혹시 제가 갖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왜냐면 이게 반도체- 2차 전지 하면은 세àm 앵커님이 아, 그렇죠. 워낙 이제 심볼이 돼 있어갖고 제가 순간 PD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소부장 얘기하니까 세암 ETF에 들어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2차 전지가 뭐가 돼 있다고 하셨죠? 아, 제가 ETF처럼 2차 전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도 저도 이제 슬슬 담고 있습니다. 그럼 재미를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건 엄청난 저야 쪽이라는 뭐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네, 괜찮습니다. 즐길 때 떠나라. 아직 안 떠날 겁니다. 네, 그 떠나는 시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칠 때 떠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오늘 아이디어를 리노공업, 파크 시스템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주식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